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제수용품 가격이 껑충 뛰어 주부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죽도시장.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쩍 오른 물가에 지갑 열기를 망설였습니다. 명절 전보다 비싸고 좀 가계적으로 좀 약간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명절이니까 기분 좋게 사야죠. 포항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조기 등 수산물과 소고기 등 육류 그리고 과일 할 것 없이 한 달 전보다 10% 남짓 올랐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문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킬로그램에 5만 원이었으나 지금은 6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상인들도 간만 물어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 잡기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손님들이 스뜻 사지를 않고요. 조금 덜 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선물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과일 세트 등 3만 원이 넘는 선물보다 2, 3만 원대의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고 이 가격대의 매출액이 5% 이상 늘었습니다. 실속형 상품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다른 점은 손님들이 꾸준히 명절이 뒤에 있어서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 물가에 힘든 장보기 속에서도 그리운 가족과 함께한다는 기대감은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12곳을 대상으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품별로는 식음료품이 68.7%로 가장 많았고 선물 세트는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이 51.5%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의 노력 등으로 추석 경기가 점차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저녁부터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을 잇는 7번 국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국도에도 저녁부터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등 대구 경북고속도로에도 차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0여만 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다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사륜 오토바이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고가 무허가 구역인 보문단지 하천 둔치에서 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몰던 사륜 오토바이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더니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사고가 난 하천 둔치는 대부분 비포장일 뿐 아니라 운행 방향을 알리는 차선이나 추락을 막는 구조물도 전혀 없습니다. 저렇게 비포장 도로요, 자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복 사고율이 더 높아요. 커브를 틀 때 속도를 내면은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보문단지 하천 둔치에서는 주말마다 수십여 대의 사륜 오토바이가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도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에 약간 파인 것 같아요. 파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중심이 못 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중심이 기울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죠. 사정이 이렇자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판까지 세워졌지만 대여 업체들은 이 장소를 오히려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가 피놓고 뒤에 가면 오프로드가 또 따로 있어요. 오프로드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타도 되고 도로 나가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는 하천 운행이 이미 관행이 됐다며 업주들의 반발을 핑계로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얼마 전엔 또 경찰이 또 뭐 내려가는 거 단속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 해도 자기들이 또 토요일은 무조건 내려가고 계속 그 영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계속 단속해도 또 무의미하고 또 안전시설이 갖춰진 사륜 오토바이 전용 체험장이 필요하지만 대책은커녕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포항시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경북도청 감사관실에
포항시 테크노파크 이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 300명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서명자의 신원 등을 확인한 뒤 주민감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2달 안에 감사에 들어갑니다.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300억 원 가운데 171억 원이 탕진됐다며 주민감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이 낡고 좁아 불편을 초래했던 경북과학고등학교가 이르면 오는 2019년 포항시 지곡동으로 이전됩니다. 경북교육청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과학고 이전 사업이 최근 교육과학부 중앙투용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됩니다. 용동 기존 터는 경상북도 영재원으로 활용되고 운동장은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사용됩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는 포항시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도교육청과 포항시는 곧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 증액된 1,15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바다숲 조성 348억 원과 연안 바다 목장 조성 95억 원, 종묘 생산 방류 37억 원, 수산자원 조사센터 건립 7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북 동해안 어민단체들은 갯녹음에 의한 연안어장의 사막화와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심각하다며 수산자원 회복 예산을 보다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와 함께 솔거미술관이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개관했는데요. 이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에서 사색의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경주타워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만나는 솔거미술관. 고즈넉한 미술관에 들어서자 장대한 20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눈 오는 날 불국사를 먹으로 담아낸 대작은 길이 13m가 넘습니다. 독학으로 미술을 배워 한국화의 거장이 된 박대성 화백의 작품으로 5,000년 역사가 연꽃처럼 피는 남산이나 독도를 지키는 문무대왕 등 그림 속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림이 아름답다를 떠나서 아름다움 속에 나름대로의 그런 내면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가꾼 산책로처럼 연결된 전시관의 대미는 경주 출신의 20세기 미술 대가들이 장식합니다. 경주 황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했던 풍류화가 황술조, 일제시대 천재 화가로 칭송받던 손일봉, 영남 최초의 현대조각가 김만술 등 경주 화단의 뿌리와 맥을 잇는 7명의 미술가를 조명합니다. 800점 넘는 박대성 화백의 기증작품으로 출발한 솔거미술관은 현대건축의 미학이 더해져 엑스포공원의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전 직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58세부터 매년 20-30%의 임금을 삭감하며 절감된 재원으로 향후 5년간 16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올해 초 복수본부 조직을 단일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관리직 비율을 15%에서 5%로 줄이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4차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한상대회는 한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이라는 주제로 40개국 외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대륙별 유망산업과 산업별 마케팅 특화 전략 등을 추천하고 마켓플레이스와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이 회사 전 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짜고 15만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를 이용해 87만 차례에 걸쳐 선불폰의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받은 부분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선명한 보름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도로교통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두지안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파도가 크게 일 수도 있겠는데요. 백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추석 당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6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추석 당일 밤에는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슈퍼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23,000km나 더 가깝다고 합니다. 크고 선명한 보름달에 추석 분위기가 물씬 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바람이 약간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갈수록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건강 챙기셔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의 상급 병실료와 MRI 촬영비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사립병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1인실 병실료는 144만 원으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비쌌고 두 번째로 높은 부산대병원과 비교해도 75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2인실의 경우도 경북대병원은 60만 원으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MRI 진단료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가장 비쌌고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다빈치 로봇 수술료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3,1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계에선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일반 사립병원보다 더 높은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추석 선물 세트 31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최대 75%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이 미용품 선물 세트가 70% 이상, 가공식품 선물 세트는 평균 40% 정도 저렴했습니다. 또 같은 상품이라도 각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따라 평균 4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추석 전 화폐 발행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직전 열흘 동안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 화폐 발행량은 6,8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670억 원 정도 11%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는 닷새였고 올해는 나흘로 기간이 줄었는데도 화폐 발행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여객선 특별 수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울릉 간 여객선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8천여 명이 포항 울릉 간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주시도 추석 연휴 기간 AI 차단 방역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방재단 12개 팀을 구성해 추석 연휴 기간 경주 지역 191개 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금 사용 농가는 AI 발생지에서 가금 입식을 금지하고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마무리 학습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수능 시험의 바로미터인 6월, 9월 모의평가와 기출문제를 분석할 것. 둘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반복 학습할 것. 셋째, 실제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풀이 연습할 것 등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며 생활 리듬을 수능 시기에 맞춰 마무리 학습과 함께 불안감 해소에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올해는 중국과 일본 등 12개 국가 공연단이 체제 비만 지원받고 참여해 각국의 수준 높은 공연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축제는 탈춤 공원과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옥동과 문화의 거리 등 시가지에서도 마임과 케이팝, 탈 퍼포먼스 같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추석이 겹치고 세계 군인체육대회 일부 종목이 안동에서 개최되면서 더욱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